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후감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시작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얘기를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나름 또 뿌듯하기도 했고 근데 그 얘기를 드리고자 했던 게 전제가 그거 있잖아요. 에드먼드 버크하고 저기 토마스 페인하고 논쟁한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보수하고 진보 논쟁은 민주주의, 특히 민주공화정을 전제로 논의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의 원조라는 에드먼드 버크조차도 프랑스 혁명의 대의를, 그러니까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와야 된다는 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격했다. 그리고 너무 준비 없이 급격하게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보수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전혀 민주주의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전우영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주셔서 제가 그 책 내용도 책에다가 함께 또 옮기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내란 사태를 겪은 이유가 뭐냐? 결국 이게 민주주의를 전제로 해서 보수적인 대통령이 진보적인 다수당이 싫어가지고 그걸 파괴하려고 한 거냐? 그래서 보수적인 정치 지향을 가진 분들이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때 또 대거 40% 넘게 지지를 한 거냐?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라는 놈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죠. 그리고 윤석열을 추정하면서 성조기와 인장기를 흔드는 사람들은 민주공화정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여전히 왕조 시대를 살고 싶은 거고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무의식 속에도 상당 부분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출세하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대중 강연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가 학교 입학할 적에 입학 통지서가 오면 부모로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 친척들도 되게 반가워하면서 선물을 한단 말입니다. 아이한테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하면서 그럼 아이는 나를 제일 좋아해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른들이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나를 격려해주면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주면서 주문을 외운다고. 그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주문을 외워요. 학교 들어가면 주문 외우세요. 알잖아요 다. 야 우리 수연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부모가 너무 뿌듯해.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비들의 난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저것들은 상식하고 동떨어진 행동들을 저렇게 하면서 뻔뻔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저렇게 멀쩡한 표정으로 하고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대가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나경원이라고 아시죠? 나경원이는 사실은 그 대가들이 좀 밀렸어요. 지금 밀린 감이 있어. 한동훈이 이준석에 비하면 나경원이가 의원돼 가지고 삼선인가 했을 때 한참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서울법대 학생회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종의 특강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질문 시간에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나경원이 방금 무슨 질문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어디서 온 걸까? 그 사람들 왜 그럴까? 이런 좀 판식 답답함 이런 게 있으셨을 거예요. 저것들을 믿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가 삶의 모토가 돼 있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게 일종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성적만 잘 나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절대자한테 복종해라는 얘기예요. 잡소리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해라 어른이 이거고 공부 열심히 해라 혹은 공부 잘해라 이거는 경쟁에서 이겨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온 궤적을 보시면
그 과정을 그대로 밟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용의 검사라는 거 아세요? 용의 검사 옛날에 네. 손톱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름 적고 네? 목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숙제 검사도 대신하고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선생님 대신 때리기도 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우등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범생이라고 불러. 우등생의 반대말은 열등생이고 모범생의 반대말은 문제아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면 야 세상에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가문의 영광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자기보다 훨씬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좋아하려. 아우 얘가 아유 이번에 서울 아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시를 붙었다 그러면 이제 무릎 꿇어와. 진짜 막. 그러고 나면 생각해보세요. 그 작은 교실 안에서 했던 일을 커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판사와 검사라는 게 하는 일이 뭐예요? 떠든 사람 이름 줬고 매 때리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네는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 그따위로 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전혀 귀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야 나는 요만할 때부터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나는 모범적으로 열심히 산 거야. 니들도 지금 애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나처럼 판사하고서 국회의원 시켜준다 그러면 싫은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를 비판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러워서 그러는 거고 그런 시기 질투에는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니들이 얼마나 열등하고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를 내가 너무 잘 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학급의 동급생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존중할 시간에 과외 선생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결과로 나오고 심지어 커닝 해가지고 나온 성적도 그냥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게 성공적인 삶